SM 엔터테인먼트가 요즘 돈을 정말 잘 벌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이 회사의 목표 주가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른바 실적의 역설입니다. 자, 오늘 이 분석 시간에서는 SM의 2026년 1분기 재무보고서를 낱낱이 해부해서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데이터와 전략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5가지 핵심 포인트입니다. 1분기 실적 리뷰부터 시작해서 방금 말씀드린 가치평가의 역설, 콘서트와 MD의 폭발적인 성장, 차세대 IP와 데뷔 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확장의 키가 될 SME와 TME의 전략적 파트너십까지 쭉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1분기 실적 리뷰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한층 더 탄탄해진 SM의 기초 체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올해 1분기 SM의 영업이익 무려 386억 원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5%나 꽁충 뛰었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 숫자가 아주 깐깐한 시장 전문가들의 기대치, 즉 컨센서스 상단을 정확하게 뚫어냈다는 겁니다. 회사가 돈 버는 기초 체력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죠. 그럼 이 엄청난 돈이 도대체 어디서 쏟아져 들어온 걸까요? 파이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단연 24.6%를 차지한 콘서트 부문, 그리고 41.1%라는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한 기타 부문입니다. 참고로 이 기타 부문에요, 바로 굿즈, 그러니까 MD와 라이센싱 매출이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음반만 팔아서 돈 버는 시대는 완전히 지났다는 거죠. 이제는 콘서트장에 가고 굿즈를 사는 이런 경험적 비즈니스가 SM의 실적을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음반 매출 비중이 약간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작년에 중국 쪽 유통계약으로 확 들어왔던 일회성 수익 때문에 나타난 기저효과일 뿐이거든요. 우리 아티스트들의 앨범 파워 여전히 막강합니다. 엑소의 정규 8집이 무려 100만 장, NCT JNJM이 52만 장, 아이린이 22만 장을 훌쩍 넘기면서 아주 든든하게 회사 수익의 밑바닥을 방어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 가치평가의 역설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미스터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흥미로운 대비가 나옵니다. 매출은 2,791억 원으로 작년 대비 20% 이상 올랐고, 아까 보셨듯 영업이익도 엄청 탄탄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목표 주가를 기존 15만 원에서 13만 3천 원으로 확 낮춰버렸습니다. 아니, 회사는 이렇게 쑥쑥 크고 있는데 미래 가치는 왜 오히려 깎인 걸까요? 이렇게 잘 성장하는 회사의 목표가를 도대체 왜 낮추는 걸까요? 정답은 SM이라는 회사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엔터 산업 전반의 밸류에이션 하락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주식시장이 예전만큼 엔터테인먼트 업종 전체에 높은 점수, 즉 프리미엄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목표 주가를 계산할 때 쓰는 주가 수익 비율, PER을 기존 25배에서 22배로 낮춰 잡았거든요. 철저하게 차가운 시장 논리가 반영된 객관적인 조정인 셈이죠. 그렇다면 SM은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요? 세 번째, 콘서트와 MD 성장에서 그 강력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있다고 해도 SM이 쥐고 있는 확실한 무기가 하나 있죠. 바로 오프라인 비즈니스입니다. 숫자 보이시나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6.0%라는 압도적인 콘서트 매출 성장률을 찍었습니다. 이게 그냥 콘서트 횟수만 늘린 게 아니고요. 공연장 사이즈 자체를 완전히 레벨업해버렸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폭발했듯 억눌려 있던 팬들의 수요를 그야말로 완벽하게 빨아들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콘서트장에서 신나게 놀고 나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발길이 향하죠? 맞습니다. 굿즈숍이죠. MD와 라이센싱 매출도 20.3%나 훌쩍 뛰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지난 4월 중국 상하이에 오픈한 SM타운 스토어 첫 공식 매장이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20%라는 그저 딱딱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현지 팬들이 지갑을 열고 굿즈를 쓸어 담는 이런 거대한 실물 리테일 비즈니스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다는 점, 이 포인트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본사만 팔펄 나는 게 아닙니다. SM엔터 재팬은 일본 현지 활동을 팍팍 늘리면서 멋지게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공연 기획을 전담하는 드림메이커는 대형 쇼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뼈를 깎는 원가 절감을 통해서 이익을 오히려 늘렸습니다. 든든한 주요 자회사들이 SM의 전체적인 수익성 마진을 아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거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차세대 IP와 대비 라인업을 살펴볼 건데요. SM의 중장기적인 미래가 달린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앞으로의 타임라인을 한번 쭉 훑어볼까요? 5월, 에스파의 정규 2집 발매로 텐션을 올리고 8월부터는 에스파의 네 번째 월드 투어 포문이 열립니다. 특히 이번엔 남미, 북미, 유럽 등 서구권 시장을 대대적으로 공략하는데요. 이건 과거 SM이 조금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던 서구권 약점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행보입니다. 그리고 연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SM의 새로운 심장이 될 신인 보이그룹 SMTR25가 드디어 정식 출력합니다. 특히 연내 데뷔를 앞둔 SMTR4의 행보가 정말 파격적입니다. 이 포스터 한번 보실까요? 이 친구들 아직 정식 데뷔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서울, 마카오, 요코하마, 방콕 등 아시아 4개 도시를 돌며 무려 7번에 걸쳐 대규모 팬미팅을 엽니다. 데뷔하고 나서 팬을 천천히 모으는 게 아니라 이미 어마어마한 글로벌 팬덤을 꽉 쥐고 있는 상태에서 데뷔를 터뜨리는 거죠. 정말 치밀하고 무서운 전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SME와 TM의 전략입니다. SM의 글로벌 K-팝 확장을 이끌 거대한 동력이죠. 이 파트너십, 한마디로 양쪽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서로 교환하는 완벽한 구조입니다. SM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캐스팅, 트레이닝 시스템, 그리고 음악 프로듀싱 능력을 제공하죠. 그럼 중국의 텐센트 뮤직, TME는 뭘 내놓느냐? 무려 5억 5천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유저 트래픽과 그들의 빅데이터 분석력을 제공합니다. 최고의 컨텐츠와 세계 최대 규모의 플랫폼이 만났으니 이 시너지는 굳이 길게 설명 안 해도 파괴적일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요. 이게 단순하게 음원 좀 대신 팔아주는 그런 유통계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른바 밸류체인의 확장과 완결형 아이돌 성공 모델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노래 한 번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기획부터 제작, 마케팅, 그리고 쏠쏠한 오프라인 수익화까지 하나로 쫙 이어지는 그야말로 지속 가능하게 돌아가는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SM의 강렬한 선언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이 모든 분석을 관통하는 핵심 명제가 바로 이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고연차 IP의 성장이 필요한 시점, 동시에 차세대 IP가 입지를 굳혀야 할 때, 이미 전설이 된 선배 아티스트들은 대규모 콘서트와 굿즈로 수익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고 신인 그룹들은 공격적으로 전 세계 팬덤을 쓸어 담는 거죠. 아주 완벽하고 균형 잡힌 투트랙 전략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오늘 분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연 SM의 이 입체적이고 치밀한 IP 전략이 지금 엔터 산업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가치평가 하락이라는 무거운 역풍을 시원하게 뚫어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탄탄한 기초 체력과 무섭게 뻗어나가는 글로벌 팬덤의 확장이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다시 뒤집어 놓을 수 있을지 앞으로 아주 흥미롭게 지켜볼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